시작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또 간단한 또 한 말씀 하시고 밤마치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자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한 말씀 듣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그만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일정 나름대로 또 의미 있고 보람 있었죠? 네.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고 요 밑에 해수탕이 있어요. 또 별도로 가실 분들은 나중에 해수욕 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내일 또 기대되죠? 또 모레도 기대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양천을시 천년사에서 이 많은 일족이 함께 2박 3일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예산이 한 3천만 원 이상 조율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결심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게 허찬 우리 명예 회장이 우리 좋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어른을 제가 한 30년 전부터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참 배우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는 우리 명희 회장님 하시면 되고 저는 건세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양천을시 대종회를 6.25 후에 정말 일종이 아무도 흩어지고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고이신 우석공께서 대종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우석공은 신익희 그쪽 그 민주당 계열이었었는데 연천에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5.16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얼마 하지 못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있었는데 그 어른께서 대종회를 결성하고 지금 김포에 단소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85년도에 제가 그 대령 때 그 합천공 할아버지 그 제사 시제 모신다고 그때 한번 가서 그 어른 뒤에 이래 줄줄 따라다니는데 회장님보다 더 미남이었어요. 아주 본부도 좋으시고 근데 그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거야. 참 지금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 땅바닥에서라도 그 어른한테 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 어른께서 선곡해서 그래 하셨고 60대부터 지금 93살까지 건 30년 이상을 대종회를 직간접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 회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회관 마련하는 에피소드는 바로 우리 합천공 할아버지 할머니 선영이 어정부에 한 48,000병 되죠. 있었는데 이게 경기 북부도청으로 수용이 된 거야. 거기서 38억을 받았어요. 이 38억은 선고인 우석공이 가져야 되는 돈이야. 왜냐? 배재중학교 3학년 때 그 종손이 선산을 물건 종손이 노름피드로 팔아먹어 버린 거야. 그 이제 야국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 양천을시 양반집에서 잡으니까 우석공에게 연락이 갔던가 봐. 배재중학교 3학년이 돈을 주고 그걸 대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당신 이름도 안 하고 가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게 소용이 됐는데 그 돈을 그 어른이 다 가져야 되는 돈이야. 근데 500만 원 들었대. 500만 원. 내보기엔 게 그래. 자네 이 사람 너무하네. 회장님도 형제들이 있어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전부 그 수용대가 돈 38억 받으니까 좀 나눠 쓰려고 다 생각했는데 한 푼 주지 않고 아버님께 50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대종회 기금 마련하는데 5억 내놓으시고 우리 합천공 회관 하나 마련하고 합천공 예하 중소파들한테 완전히 돈 한 푼 없었어요. 우리 연천 시제 모이면 그때 3만 원씩 막 5만 원씩 내가 시제 모여 그랬는데 그 소문 중에 5천만 원, 7천만 원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월관보다 이제 7천만 원 가지고 있어. 이래 나눠주고 딱 정리를 해버린다 보니까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회장님 이 사람 내 형제들하고도 원수가 됐네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내놓으시고 각 문중의 전국으로 다 다니시면서 돈을 거두신 거예요. 지난번에 그 종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안동에 그 내려가 있는데 경매를 받는데 이 경매가 받았다는 소리로 두 번이 부동자가 너무 오르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경매를 받은 것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한 달에 월세도 나오고 뭐 우리 동친들이 후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을 한 15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5억 제가 물러받았고 현금 가지고 있고 또 종친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함하게 회장님 이번에 한 30만 원 들더라도 우리 종친들 모아서 2박 3일 한번 다녀옵시다. 오케이 이렇게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대창에서 만수공원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세요. 우리 정부님이 저는 그리 보니까 한번 집에 놀러를 갔더니 단독주택에 잔디밭에 이거 집에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허찬 회장님이 그때 선대 물러받아가지고 이게 재산이 참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거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돈도 아무도 없었고 종무님이 시집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공장부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여서 집안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3천만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무님이 더 훌륭해요. 우리 허찬 회장님은 기공자야. 어릴 때부터 그냥 도련님이고 기공자야. 양반이고 내가 그래. 경기고등학교는 머리가 뛰어난 분인데 서울대학을 못 가시더라고. 나는 한물을 보기도 뭐해서 보니까 근대 나오시는데 한번 그러시오. 야 나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공부 학교까지 할 이유도 없고 완전 도련님으로만 이 새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어른만큼 팔자 좋은 사람은 없어 대한민국에. 마지막에 이 종친들이 모두 존경받고 있고 말이죠.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야. 가식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종부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두 어른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마련했다까지만 저는 얘기할게요. 맞습니다. 두 분에게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세요. 또 오늘 오신 분 일일이 더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오면 가면 서로 인사하시고 그러면 우리 허찬 명예 회장님으로부터 참여료는 다 녹화를 안 해. 그래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목표가 지금 한 5,000명을 잡았는데 1,000명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아까 못했어요. 녹화를 안 했어. 그냥 돌아간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표가 5,000명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데 어렵습니다. 1년에 3만 원 TV가 할아버지는 유튜브에 잘 안 나오시죠? 할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 아닌가? 잘 몰라서 가입하는 그저 저희가 없어서 가입. 장호 할아버지는 유튜브에 그 사진 찍느라고 안 나와. 이렇게 해석지 않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할아버지. 우리 뿌리는 꿀보다 길하고 우리 양반 아닙니까? 어디 가서 저 할아버지가 양천에서 기자분이시니까 맨날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올리시라고 다 찍어주세요. 그 카메라는 좀 잘 안 잡혀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같은 이 문중인가요? 예, 이거 제주 파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곳에서 참여회원을 가입 안 하실 분은 그만 다녀요. 왜 이렇게 힘든데 왔다 갔다 해. 한우 전골 모레요. 13일 날 정심 마지막 정심입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우 전골 백반이 있고 냉면 플러스 묵혀하는 고기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냉면보다는 똑같은 그 한우 전골이 안 낫겠습니까? 뭐 혹시나 냉면 다수실 분 손 좀 들어봐요. 대충 이런 파면 되니까. 돈 들지 마. 그게 없죠? 자, 그러면 한우 전골 메뉴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왜냐하면 냉면 참거 잘못 잡수면 안 되니까 전골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는데요. 버스에서
USB를 다 준비를 했어. 양천호 씨 노래도 오면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뿌리교육 재료, 수로왕, 허왕우 시집 오실 적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많이 있어요. 하나도 자동차가 DVD 플레이가 안 돼. USB 플레이가. 그 짝차는 어땠어요? 안 됐어요. 거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무진영이다 우리가 갈 적에는 USB를 틀 테니까 그걸 잘 나오는 차로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양천호 씨 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면서 배웠으면 되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어떤 말이죠. 그런데 그렇고 또 우리 대중의 식구들이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3분의 2는 못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웃음으로 이렇게 넘기시고 다행히 인원이 이렇게 많은 관계를 해가지고 1호차, 2호차 나눠가지고 1호차는 제가 이렇게 맡고 2호차는 회장이 맡고 이래가지고 뿌리교육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예를 들면은 수루왕릉이나 허왕릉에 가서 여러분 다 모였을 적에 여기가 어떻고 이렇게 뿌리교육을 했으면은 제일 좋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정이 촉박하니까 거기는 그냥 갔다가 참배만 하고 와서 자동차로 오면서 쭉 그 얘기를 뿌리교육을 하게 되니까 하는 사람도 좀 맹랑하고 또 듣는 분들도 재미도 좀 적고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옛날 얘기 같은 말하자면 가락국이 망한 다음에 그 왕족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그 교육 자료니까 그런 그 옛날에 이제 웃음의 소리 섞어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락국은 수루왕부터 10대 왕, 양왕이라고도 하고 구룡왕이라고도 하는데 10대 왕이 돼가지고 신라의 병합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가락국에 대한 역사 자료가 하나도 없어. 전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삼국유사 이런 그 선사가 쓴 삼국유사에 요만큼 나와 있는 게 그게 다란 말이에요. 야사로 그 삼국유사에는 뭐 신화도 실려 있고 전설도 실려 있고 야사도 실려 있고 이제 그런 삼국유사인데 신라하고 이제 그 가락국의 양왕하고 지금의 삼랑진 이렇게 부산 들어오기 전에 삼랑진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신라군은 10만의 대군이에요. 신라군은. 근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 양왕이 거기서 겁을 먹은 거라. 거기서 놀란 거예요. 저렇게 많은 신라군하고 전쟁을 했다가는 내 이 군전들을 다 죽이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도 다 해코지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괜찮아요? 괜찮냐고. 화이를 찌게 회담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조건을 내거냐면은 내가 신라에 말하자면 귀속을 하겠어. 나라를 바치겠어. 그 조건으로 우리 왕실은 신라에서도 왕족으로 대우를 해달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 군전들을 하나도 죽이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 세 번째가 백성을 보호해달라. 그런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좋다. 그 대신
왕족으로 대우는 하되 신라에서 임금이 되는 데는 신분제도의 성고라고 진고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고는 안 된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족은 아니고 진고는 이게 대우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양왕이 말하자면 신라에다가 가락국 나라를 바치게 됩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514년 신라의 18대 법흥왕 이제 그때인데 그 양왕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양왕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세종이고 둘째 아들이 무력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무득. 그런데 첫째 세종은 양왕을 이어서 왕으로서 할 거니까 공부만 하고 그냥 말하자면 그 학문 위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무장이야. 그 무력이 장수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신라의 역사에 등장하는 김서현 장군이라고 신라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무력의 아들이 김서현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라에서는 항복해온 가락국의 장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말로 뭐 전쟁하고 저거 할 적에는 진골로 대우해주고 왕족으로 대우해주겠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차등을 보통 많이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서현 장군은 항상 고구려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진천, 우리가 동주사공 할아버지 묘역이 있는 진천, 그가 최전방이에요. 그 당시에 그 최전방에만 이렇게 복무를 시킨단 말이에요. 서랍을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방위사령관,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주 방위사령관이라든지 경주 가까이 두지 않고 최전방에다가만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왕족하고 김서현 장군이 연애를 하게 돼요. 연애를 그 김서현 장군의 부인이 역사에 유명하게 등장하는 만명부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만명부인은 증조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진지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큰아들이 가락국을 멸망시킨 법흥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에서 형제인데 그 만명부인은 그 법흥왕의 동생의 혈통이에요. 동생의. 그다가 그 만명부인이 자기 이제 증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와가지고는 또 이제 그 진흥왕을 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성골의 혈통을 지닌 그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어쩌다가 이 가락국에서 귀화해 온 장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여자 측의 신부 측의 만명부인의 그 아버지는 숙필종이라고 자기 형님도 왕인데 진흥왕인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광에다가 그때 뭐 이렇게 뭐 감옥 같은 거 그런 적이 없었을 때니까 광에다가 가둬가지고 참새로 잠가놔. 이제 못 나가게 못 도망치고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때 김서영 장군이 마침 진천에서 서라벌로 용무가 있어가지고 공무를 해가지고 볼일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볼일을 보고 다 이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진천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 만명부인이 보고 싶겠어요. 그 연통을 해도 전혀 뭐 통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망명부인 그 집에 앞에서 이렇게 좀 말을 타고 서성거리고 혹시 좀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베란간에 그냥 하늘이 흐리더니 벼락이 쳐.
벼락이 쳐가지고 그 광에 자물쇠로 잠가는 그 자물쇠에 벼락이 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깨져. 문이 뭐 깨져. 그러니까 그 만명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간 거야. 모르게 갇혀 있다가 튀어나가 보니까 거기 서현 장군이 말을 타고 집 앞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서현 장군이 그 만명 부인을 그냥 뭐 말에다 태워가지고 진천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진천에 가서 절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은 그 만명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김유신에게는 누이가 둘이 있어요. 누이가 봉희, 문희 둘이 있는데 김유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무예도 출중했지만 그 아버지나 엄마한테서 가락국의 후예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대받고 이렇게 차별받고 하는 걸 뼈로 느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그런 이제 그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의 김춘추라고 태종 무효랑이 되는 삼국 통일을 할 적에 태종 무효랑이 되는 김춘추가 그 김유신 장군의 친구예요. 친구?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쪽에도 진고는 진고고 저쪽도 김춘추도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고 그 서운골이거든.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봉이가 김춘추의 큰 누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설화골 그 주위에 산에 올라가서 소피를 봐. 오줌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이 그냥 뭐 폭포같이 그냥 물이 그냥 범람을 하더니 설화를 신혈을 쓸고 나간다.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문희가 동생인데 야 문희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문희가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어.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이가 야 어떻게 거저야 어떻게 파니 뭐 저고리감 하고 치맛감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주면은 그 내가 너한테 팔마. 아니 그거 하겠어. 그래가지고 문희가 그 꿈을 샀어요. 문희가. 근데 이제 그 신라 시대에는 격구라는 게 있어. 요즘 말하자면 왜 우리 영국 영화니 뭐 이렇게 저거 보면은 말을 타고 이렇게 그 스틱으로 필드하기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신라 시대에도 화랑도에도 뭐 그런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격구장에서 김춘추, 김유신 또 뭐 다른 이렇게 친구들하고 격구놀이를 하다가 김유신이 우정 김춘추의 조고리를 밟아. 조고리 끈을. 그러니까 조고리 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아유 장군 바로 여기 가까이 제 집이 있으니까 제 집에 가서 옷걸음을 꿰매시죠. 아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김유신은 들어오면서 야 봉이야 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왜 그래요? 아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네가 옷걸음을 좀 달아줘라. 그랬더니 아이 난 싫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유명한 남자의 옷걸음을 내가 왜 꿰매줘? 난 안 하겠어. 그러는데 문희가 오빠 그 제가 해드릴게요. 어저께 얼마 전에 꿈을 산 그 문인 거라. 그 문희가 그 이제 김춘추의 옷걸음을 꿰매니까 김춘추는 서 있고 그 문희는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게 꿰매고 하니까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랑이 싹든단 말이에요. 네, 김춘추하고 문희하고. 그런데
야사에는 임신을 해. 그 문의가. 그러니까 신라 시대고 고려 시대고 그 남녀 간의 그 풍기라는 거는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그냥 뭐 난잡하다 그러면 난잡하다고 할까? 하여튼 뭐 이렇게 뭐라고 자유분방하다고 하면 뭐 그럴까?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이 없거든. 그 김유신이 꾀를 내는 거야. 언제쯤 그 왕이 어가가 지나는 그 이제 중간에 그 부근에 언제쯤 그런 이제 그 날이 있는가. 그쪽에 그게 진덕여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신라의 왕이 진덕여왕인데 김춘추가 진덕여왕의 호위부사야. 말하자면 시종보관이란 말이에요. 그 시종보관인데 이게 이제 그 왕의 어가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연기가 흔하게 피어오르거든. 저 연기가 왜 이렇게 무슨 연기냐? 그거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 뭐 하인 시종이 가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유 김서연 장군 댁에서 그 따님이 외간 남자하고 사통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형벌로 화형을 해서 죽이려고 불피는 겁니다. 그런데 진덕여왕이 들으니까 흥미도 있고 또 상대가 가락에서 넘어온 왕족이긴 하지만 또 신라의 장군이고 또 귀족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사통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더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유 김춘추가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덕여왕이 이거는 화양할 게 아니다. 결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진덕여왕이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할 적에 그 통일을 해가지고 그 왕이 아까 얘기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인데 그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이야. 문무왕 때 삼국을 다 통일을 한단 말이야. 그 문희의 아들이 7대를 계속해서 왕이네. 왕이. 그러니까 다른 혈통이 끼지 않고 문희의 아들이 왕이하고 손자가 또 왕이고 증손자가 또 왕노릇하고 또 현손 또 왕노릇하고 6대를 계속 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락국의 왕실은 신라의 왕족에 흡사해가지고 그걸 했지만 나머지 그때 허씨들 김해 김씨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한 400년 후에 고려가 개국을 합니다. 그 이제 사건이 신라가 통일된 다음에 그러면 그쪽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허가는 뭐 김포에서 살면 김포에서 사는 거고 김해에 사는 허가는 김해에서 사는 거고 또 무슨 뭐 경주에 그냥 남아있으면 경주에서 사는 허가고 다만 신라 시대에 허가로서 이렇게 역사에 남는 거는 36대 경도광 때 허길에는 아찬벼슬을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돼. 사신으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니까 그쪽에 당나라에서는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 여러분 양귀비라고 다 들어보셨죠? 양귀비. 미인 절색, 아주 미인 절색은 양귀비 같다고 그러잖아. 그 양귀비의 그 남편 왕이 당나라예요. 헌정이야. 근데 그 알록산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양귀비들 죽이고 그냥 해가지고 현종이 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거기가 중경 끝장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허기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갔다가 왕이 그냥 도망을 가고 피난을 하니까 그 왕을 수종을 해. 따라가서 한 2년 동안을 같이 수반들 들고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알록산이 난이 평정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장안이 그때 그 수도인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 양귀비는 당리 현종의 며느리야. 현종의 며느리인데 그걸 자기의 후궁을 삼아. 아버지가 워낙 미색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미색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판을 개입을 하고 뭐고 해가지고 알록산은 유명한 장수이며 정승인데 그게 바탕장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알록산이 양귀비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뒤에 신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기 전에 그 당시 현종이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 신라에서 온 사신이 그 뭐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나를 따라서 2년 동안이나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저걸 했으니 그래서 당신의 성 이시를 내리던 거예요. 그게 인천 이시의 시조예요. 인천 이시가 우리들하고 이렇게 뭐 종시 그러잖아요. 허씨에서 분가된 게 인천 이시인데 이건 당 헌종이 사성을 하니까 이자가 먼저 앞서는 거지. 이허기 성이 tuk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가구 허가구 그다음에 이름 한자고. 이허기 뭐 이렇게 해서 이허로 내려오다가 신라 시대에서는 신라 왕실에서는 그 허기가 돌아오면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거기다가 소성백을 삼아 인천에다가 그 땅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사한다는 거는 옛날에 사피지 같은 이렇게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소출을 네가 다 가져라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럼 소송이면은 소송이 지금 인천 지방이거든. 그래서 그게 인천 이시가 그래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가 이제 개국을 할 적에 이제 각 성씨에 본이 생겨요. 허씨는 양천허씨, 뭐 김혜허씨, 태인허씨, 하양허씨 이렇게 생기고 또 김씨들도 뭐 선산 김씨, 무슨 김씨, 무슨 낙시고 이 본이 고려 개국을 기화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 양천 허씨는 선자문자 할아버지가 뭐 어떤 경로로 그거는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김포 지방에서 부농으로 큰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양허씨는 하양 그 지방에서 몇 호인지는 모르지만 살았었고 그런데 우리 양천 고려 시대에는 왕실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 성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바깥에 김가 나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세도가 있는 명문 벌족 아주 뭐라고 할까 그런 집안을 15개 집안을 골라가지고 그 성씨의 집안이 고려 왕실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거기에 우리 양천호 씨가 8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김혜호 씨도 없고 뭐 하양호 씨도 없고 김혜김 씨도 없고 태인호 씨도 없고 허씨 가락 왕손의 후예로서는 아까 그 인천 이시하고 우리하고 둘이 들어가요. 인천 이시는
이자겸이 뭐 하여튼 좀 해가지고 왕실에 6 며느리를 들여보내. 그래서 그거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깨끗한 혼사가 아니야. 말하자면 그 술수에 의해서 딸을 갖다가 왕비로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권력을 잡아가지고 모든 짓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자겸이도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때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나 오세종 제자 할아버지죠. 제자 할아버지가 이자겸이 그 반란을 일으킬 때 혼대요.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은 제자 할아버지가 이자겸이 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자겸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벼슬이 일치월장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란을 처치할 적에 당연히 제자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제자 할아버지는 그 전에 공이 많아. 공이 이 전방에 축성을 하고 뭐고 하고 한 적에 이게 보니까는 큰 공이 있어가지고 죽임은 당하지 않고 그냥 귀양 같은 걸 보내가지고 미워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경고 할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그 재상의 위치에 올라간다고요. 그 제자 할아버지의 석관이 박물관에 있어요. 까맣게 내가 해드린 교재에도 그거 이 고루를 빛낸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을 내가 넣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나는 그 실물을 봤어요. 조그매 요만큼 이렇게 조그만데 까만 이렇게 오석으로 안에도 전부 다 글씨로 그냥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겉에는 부처님 같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몰랐다가 그 석관이 발견됨으로써 다 알아진 거야.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명한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양천도 씨는 고려 시대에는 미수 할아버지가 시내버 서문에서 쓰신 걸 보면은 정승의 반열에 오른 분이 11분, 완주자가 6분, 학사가 뭐 몇 분, 그 다음에 왕실의 부마가 된 사람이 몇 분.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크게 자랑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천 허씨는 고려 시대를 정말 군포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씨로 이렇게 발탁이 됐고 또 그 많은 권세도 누렸고 또 명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거는 문경고 할아버지의 사위들이랑 사돈 간의 혼맥으로 볼 적에 그런 이렇게 명문이 없어요. 문경고 할아버지의 셋째 따님이 왕현이라고 왕족한테 시집을 갔는데 가가지고 자식을 6인가나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충선왕이 자기 마누님을 삼아. 그게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은 80 먹은 왕이라도 천을 담가들잖아. 그런데 6 아이를 낳은 그 부인을 왜 왕비로 만들어? 그거는 당시에 양천호 씨의 위상이 문경고 할아버지의 위세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왕조차도 아이고 이 양천호 씨하고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순비로 삼은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동씨가 얘기를 했나? 자기네들이 자랄 적에는 거기 그 김해 허씨들이 많이 이렇게 며칠 살고 있었는데 다 쌍놈이라고 그랬지 양반으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랬다고.
김해 김씨는 더해. 김해 김씨는 고등왕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은 허왕후 할머니가 아들을 열을 낳아요. 열을 낳는데 일곱 왕자는 다 불가의 기일을 해. 부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아들은 왕통을 이어야 되니까 그 등이 이제 뭐 김해 김씨로 나왔고, 허왕후 할머니가 수로왕한테 첩이 대왕께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대왕을 받던 지가 모르게 100년이 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좀 애달픈 게 제 성이 전해지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수로왕한테. 그러니까 수로왕이 듣고서 아유 참 그렇겠구나. 그러면 아들 둘을 어머니 성을 따라라. 그게 하시야. 허왕후의 성을 아들 둘은. 그러면 이제 내일 하동 지나다가 칠불사 뭐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곱 아들은 부처님을 기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또 이제 야사로 전해 내려오는 거는 그 어머니가 부처가 된 아들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나이야 뭐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로왕하고 허왕후가 칠불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출가한 내 자식들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어. 안 들고 칠불사 앞에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보시라고. 연못에 일곱 아들의 모습이 거기 비쳐. 그랬다는 전설이 있고, 또 일본 서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일곱 왕자들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가락국의 허씨 할머니의 그 아들들이 일본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건 뭐 이제 사가들이 더 연구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선조에 들어왔어도 고려시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조에 들어와도 못지않게 인구수는 적지만 정승이 5명이 나오고, 또 찬성이 2분이 나오고, 판서는 18명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 비춰봐가지고 그 밑에 무슨 뭐 홍문관 제학이니 뭐니 뭐 대사원이니 그 밑에 그건 수없이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양천호 씨가 대학원에 급제한 분이 96명인데 내가 알기에 김해 김씨가 조선조에 대학 급제한 분이 102인가 그래요. 그 많은 인구에서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그때 한 10만이면 거기는 50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김해어 씨는 한 20명, 하양어 씨 한 10명, 태인어 씨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허씨들은 정승을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아까도 뭐 불교육 같은 게 나왔지만 초당 할아버지, 뭐 저희 홍길동 전심 교산 할아버지, 상우당 할아버지, 문영호 할아버지, 뭐 미수 할아버지,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많은 유명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어릴 적에 듣기도 양천호 씨는 8대 성에 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뭐 윤씨, 뭐 박씨, 뭐 민씨 다 따지면 금방 10줄이 넘어갔는데, 그만큼 조선시대에도 우리 양천호 씨는 양반의 명문으로서 우투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여기 계신 일가어른들 다 고향에 가보시면은 다 선산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덕으로 인해 가지고 산도 있고 전장도 있고
농토도 있고 우리가 벌어서 맺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들이 그만큼 높은 벼슬에 계시고 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아버지 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사무총장이 뭐 3만 원 그 참여 회원으로 가입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만일에 조상을 정말 아끼고 조상을 숭모하고 조상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조상에서 물려오는 그 돈에 반이라면 좀 너무 많을지 모르지만 4분의 1, 3분의 1, 뭐 5분의 1 그거 대종회를 위해서 대종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양천 어머니 전체를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할아버지의 위협을 빛내고 진화 돈목을 도모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아까 회장도 천년사에 아마 처음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좋아요. 대종회가 회관도 가지고 있거니까 다 이렇게 일가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친목 다지고 또 시제 옛날 같으면 내가 사는 동네는 내 집안의 시제밖에 없어. 다른 조금 떨어진 집안의 시제는 가지도 못해.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랐잖아. 서로 뭐 교통편도 편하고 연락만도 편하고 그러니까 대자공 할아버지 시제에 판도자랑강이고 동주사공파고 많이 참여하고 또 서로 많이 오고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회에는 기부금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정보를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거는 자세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뜻이 깊은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뭐 93이 됐으니까 한 해를 더 살지 둘을 더 살지 그건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야. 잠깐 꿈 같은 세상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 뭐 이렇게 힘을 빌려 살라고 할까 잠깐 그냥 빌려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돈도 많아서 그래. 아까 내가 이 불의교육할 적에 초당 할아버지, 성대 할아버지 그 묘역이 270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 다 넣어놔가지고 28명인가 29명으로 연명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270억이 1980년도 70년대 큰 돈이에요.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3분의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 5분의 1은 중중을 위해서 띄워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넣어나가졌으면은 지금 그 다산공파가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고 그 재밌게 운영을 하고 하겠어요. 다 넣어나가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쓰실 거 쓰시라고. 내가 이제 이제 그만 가겠구나. 그런 적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한 3분의 2만 주고 3분의 1은 대종에다 우리 할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양반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잘 살고 남들에게서 존경받고 이렇게 사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하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 내일은 회장이 1호차로 타고 제가 2호차로 가야 되겠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2호차에는 청주에서 우리 합천공파 식구들이 많이 탔단 말이에요. 10명이. 네? 근데 앞으로 갈 적에는 미수 할아버지의 오연관되는 얘기가 많아. 그건 합천공파 종원들에게
내가 가르쳐줘야 돼. 내가 알려줘야 돼.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항상 내가 이호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1호차에도 몇 분 합동파 또 이렇게 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2호차로 오고 싶으시면은 개인적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바꾸면 예, 저도 저 1호차로 옮기겠습니다. 저기 저 광고 좀 해야 되거든요. 회장님 차를 바꾸지 마시고 그냥 차치고 그러고 이렇게 무시라래요. 이왕 이제 말이 이런 기회가 없어요. 하천군파도 옛날에 보스 2대 뭐 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불교를 많이 했지만 그쪽에는 현장에 가서 간단히 이렇게 저걸 했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거는 적은데 여러분 중에서 대정의 관계라든지 우리 양천 허문 관계라든지 의심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런 기회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이리 좀 와세요. 이리 마이크 대. 마이크 좀. 물은 빈 거라서 질문하시죠. 물 있어. 요거 물 있어. 물. 여기 물 조금 있어. 네. 어제 실장도 저랑 공파 공항 34세 익선입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참 제주도에서 이 뿌리 교육이라 해가지고 참 어쩌나 해가지고 처음 오는 거라 참 기대 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늘 와서 참 교육도 뭐 받고 또 우리 김수로한 허왕옥 왕대에게 참배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회장님에게 참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우리 양천하 씨가 참 김수로왕의 크게 하세요. 김수로왕의 허왕옥 우리 참 왕비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참 제가 질문으로 나왔는데 김맥김 씨하고 우리 양천하 씨가 일명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학규 씨하고 양천을 씨하고 같지 않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분은 김맥김 씨로 가고 두 분은 우리 양천하 씨로 왔다 해가지고 근데 김맥김 씨는 시조를 김수로왕으로 시조를 쓰는데 우리는 지금 김수로왕의 시조가 아니고 선자 문자의 시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 아니 물어보는 요점이 뭐야? 김맥김 씨는 김수로왕의 시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양천어 시에서 선점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조를 쓰는 그렇죠. 첫째 그것을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수로왕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김해 김씨들은 수로왕을 말하자면은 시조로 모시고 그렇지만 왜 허씨는 수로왕을 허씨로 모시는 게 아니라 선자 문자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시느냐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긴데 맞죠? 예. 네. 그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라의 김씨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신라에서 그 800년 동안을 신라가 쭉 유지돼 내려오면서 왕자들이 다 해가지고 분가가 되면은 새로운 성씨를 받아. 뭐 김영 김씨, 무슨 선산 김씨 다 따져 올라가면은 다
신라의 왕족 김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김할지 신라의 그 시조를 우리 시조 절대로 그 없습니다. 그 관양을 하사받았으면은 그 할아버지가 시조인 거예요. 그리고 또 김해 김씨는 수로왕의 자손도 있지만 임진왜란 한국에 쳐들어온 일본의 무장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귀화를 해가지고 김해 김씨가 많아요.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양천어 씨는 그런 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저게 유지가 되어 내려오지만 김해 김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500만, 600만 한 그렇게 큰 세력이면서도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정승이 한 분밖에 없어요. 김우황이라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릴 적부터 들을 적에는 김해 김씨에는 양반집이 한 집이다. 양반집이 한 집이라고. 근데 제가 어릴 적이니까 여쭤보질 않았어. 어떤 집을 양반으로 쳤는지. 그렇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양천어 씨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로왕의 자손이라고 그 전에 가락중앙정치회에서 한번 공문이 왔어요. 허씨들을 양천어 씨를 허선문 할아버지로 중시죠. 지금 얘기같이 수로왕을 시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항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이렇게 저거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항어시로 양천어시로 관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이 났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은 고려 초에 관적이 얻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양천어 씨, 김혜어 씨, 태인어 씨, 김영진 씨, 선장 다 이렇게 보험이 생기잖아요. 그럼 왕건이 백제하고 후백제하고 전쟁을 할 적에 10만 병력이 동원이 돼요. 그렇잖아, 역사 얘기로. 그러면 백제에도 10만이 있고 고려의 군사도 10만이 있고 신라에도 10만이 있고 가정에서 그럼 30만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인구를 따지면은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우리 성씨의 시조가 된 분은 270몇 분밖에 없잖아. 양천어 씨의 한 분, 김혜어 씨의 한 분, 선상김 씨의 시조 한 분, 고량배 씨 한 분, 성씨 270분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의문이 안 가세요? 맞아요. 그게 인문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돌이고 셋에서 하나를 빼면 돌이고 그런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가까이 생각해보세요. 선자문자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셨을 거고 어머니가 계셨을 거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그런 게 역사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아시고 역사라는 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잘했어. 회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리 와서 얘기해. 이리 와서 얘기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허효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시죠. 예.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여행사 실무 무슨 교육을 말인지 받을 하나도 못 알아. 천천히 말해. 천천히 얘기할게요. 예, 천천히. 천천히 네. 또박또박. 제가요 한국에 와서 여행사 실무 교육을 받을 때 어느 대학에서 나오신 역사 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랬어요. 김해 김씨 김수로 왕비 그 파사탑에 가봤을 때 파사탑이 그 도리가 인도에서 온 돌이 아니라고 김해 김씨 대종에다가 제기했대요. 김해 그 인도에서 온 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는 나중에 후에 가봤는데 나중에는 인도에서 온 돌이더라 이런데 저는 지금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회장님이 봤을 때 옛날 돌하고 지금 돌이 같아요 달라요? 그거는 아까 내가 1호차 탔으면은 차 안에서 내가 얘기 다 했는데 그때 졸았어. 다 얘기했잖아. 삼국유사에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허황우 할머니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오신 거 그다음에 중국 안악의 유족 다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는 고고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 왜 딴소리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참고로 들으세요. 2호차 타신 분들은 그 얘기 다 해줬어요. 얘기해줬어요? 똑같은 얘기야. 네. 삼경유사에 보면은 아유타국에서 오셨다고 돼 있는데 미사 할아버지가 쓰신 가락국기, 성자 할아버지가 쓰신 수로왕의 신도휘 이런 거에 보면은 혹은 천축구 서역 천축구 국왕의 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허국의 따님이라고도 하고 또 허황국의 따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할머니 능에 갔을 적에 보주태우 허씨능 이렇게 돼 있죠. 그 보주태우가 언제 생긴 이름이냐? 수로왕 제주시대 부서진 이름이야. 그 나도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소급해가지고 알아보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성자 할아버지가 쓰신 수로왕 신도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수로왕이 121살 사셨을 때에 158세를 사셨다고 그러지만 이제 필요하고 오랫동안 정부도 보고 당신이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왕위를 그 등에게 양위를 하고 가야산 방장산으로 별궁을 짓고 들어가죠. 별궁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별궁을 태왕국 황태 그렇게 이름을 하고 그쪽에 허황우를 가락국 보주태우 그러한 그 호를 내린단 말이에요. 당신은 가락국 보주 태왕 이렇게 보주라는 게 당신이 생전에 계실 적에 이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그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신라의 8대왕 아라왕인가 뭐 8대왕하고 주위에 50여개 나라에서 조그맣고 큰 나라고 다 치하를 하러 경하를 드리러 그 태왕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주라는 게 어떻게 돼서 아유타국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보주타우라는 이름을 당신이 생전에 계실 적에 사용을 했을까? 김봉모 교수는 고고학 전공이에요. 김혜여 씨, 전 여러 번 만나서 뭐 얘기를 했지만 인도 지방을 사스라게 줄 정도로
인도 지방에서 보지라는 지명은 없대. 보지라고 하는 지명은 없어. 다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필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을 적에 국가적으로 인도하고 얘기를 해서 아요디아에 인도의 아요디아 거기에다가 허황의 유호비를 세웠어요. 그때 저희네가 갔었어요.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현실로 봐서 우리 정식 정사에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오신 걸로 되어 있어. 그런데 또 풍문에 들려서 안하게 도와주려는 게 있다. 가봤더니 당나라 시대의 허황에 대한 유적이 당나라 시대는 뭐 서기 160년 그 당시니까 순나라 당나라는 그 통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니까 그 시대에 그 허황옥 할머니의 유적이 중국 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저희 안각에 그냥 옛날 바위에 글로 이렇게 써지고 신정이라고 그 할머니가 마셨다는 그 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의 그 정사에 거기가 허국인데 허시나라란 말이에요. 허국이 30만 40만의 이렇게 그 인구들이 살아. 허가들이.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당나라의 정부군이 토벌을 나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냥 뭐 저거 했는데 허황호 할머니는 그쪽에 그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호식이야. 그러니까 피난을 갈 수가 없어. 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갔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운물에 갔더니 잉어가 2마리가 그 우물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고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잉어를 2마리를 잡아다가 그 며느리 말하자면 허황옥 할머니의 엄마지. 그 보양을 해가지고 젖을 나게 해. 다음날에 가봤더니 또 2마리가 있어. 그게 신정이야. 귀신 신자, 우물정자. 그런 유적이 안하게 있단 말이야. 중국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번에 김해에 가서 쌍오문 문이 보셨죠? 쌍오문. 네. 쌍오문은 아랍 중동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사한 건데 그게 이제 간지스강, 뭐 인더스강 유역을 따라서 인도 지방에 와가지고 인도 하면은 그 쌍어머니인 거라. 그 쌍어머니 안하게 돼 있단 말이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허황호 할머니가 아유타국에서 여기로 오실 적에 풍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파사 석탑을 싣고 왔다고 그랬죠? 그 돌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니야. 불구스름하고. 그래 인도에 가서 보니까 그런 돌이 뭐 헷갈려져 있어요. 근데 안하게 갔더니 안하게도 그 돌이 있어. 그런 걸 미루어 봐가지고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고고학자 김병모 씨는 인도를 15억을 헤아리는 큰 인구예요. 소국이 밤낮 전쟁하고 뭐 말도 못해. 거기다가 더군다나 아랍 무슬림이 쳐들어오고 난리치고 할 적에 그 아유타국의 국왕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피난을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못 견디니까. 그런데 이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건 넘을 수가 없고 지금 미얀마를 해가지고 삥 돌아서 정착을 한 게 안하게 하는가. 그러면은 왜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했을까?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 선씨가 서울에서 쭉 살고 50년, 60년 산단 말이에요. 고향이 어디요? 순천입니다. 순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에 살지만 그러면은 그 안하게 사는 그 허씨들이
그 조상은 아일타국에서 도망온 그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일타국이 이렇게 말하자면 고향이고 저겁니다. 그런 거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쪽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아일타국에서 공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바꿀 거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중국을 갔을 적에 거기 당석이 안악현장 뭐 성장 다 이렇게 모였을 적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악이 허황우의 고향이라고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뭐 이렇게 유다가지만 내가 분명히 했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나 우리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쫓는 거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수로왕의 허황옥 할머니는 인도 아일타국에서 오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쫓을 수밖에 없다. 신중은가 안 하게 가면 그건 어디까지나 심령이지 그게 뭐 원칙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됐죠? 예, 저 홍참봉 허광갑입니다. 좀 전에 그 허효연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명예회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번 3월달에 올 3월달에 제가 인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서 보니까 쌍어문도 있고 파사타 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난번 우리 보준태우 중국 그 아랍현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는 없었어요. 우리 김병모 박사님이 고려대학교 석정 교수님이 아랍현을 잘 그걸 했었고 아랍현의 그 자료가 한국에서 간 자료가 70~80%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김해김 씨, 우리 양철호 씨들이 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올 1월 2일부로 파사스탑이 국가 유형 문화재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그게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대정보에 제가 실었는데 국가에서도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 이거는 인도 돌이고 우리 허황옥 왕후님은 인도에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지를 고맙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죠. 네.